안녕하십니까. 이번 방송에서는 세계는 지금 독립전쟁 중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진행할 건데요. 무엇으로부터 독립을 하느냐라고 하냐면은 글로벌리스트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지금 1편, 아프리카 1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제르는 여기 있습니다. 니제르. 자, 니제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니제르는 사헬지대 한가운데 위치해 있고 세계 7위 우라늄 매장국입니다. 우라늄. 프랑스 원전에 우라늄 40%를 공급하고 있답니다. 그 미국의 드론 기지가 존재하던 미국 테러와의 전쟁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근데 2023년 7월에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원래는 이제 모하메드 바줌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대통령 경호대장 압둘 라흐만 치아니 장군이 쿠데타를 단행했어요. 그래서 서방은 이제 즉시 민주주의 파괴라면서 비난을 했지만 이거는 이제 그냥 핑계일 뿐이죠. 왜 우리 말 안 들어 이 말입니다. 민주주의 파괴라는 말은 진짜 민주주의를 걱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인식하시면 안 돼요. 이제 너네 왜 우리 말 안 들어 이 말입니다. 자, 근데 비난을 했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국민 대다수가 거리에서 나와가지고 쿠데타를 지지를 합니다. 국민이 대다수가 쿠데타를 지지를 해요. 우리는 프랑스 식민지로 태어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쿠데타를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어디냐? 라흐만 치아니 장군이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장군이 어떻게 하냐면 정권을 잡고 프랑스 대사를 추방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1,500명 정도 이제 프랑스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아예 철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 말까지 프랑스군이 완전 철수를 했고 미국도 아가데즈 공군 기지를 운영 중이었는데 좀 규모가 있었어요. 근데 2024년에 3월에 니제르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철수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철수 절차 중이고 이제 우리 주권을 존중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아예 쫓아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미국은 거의 추방됐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서. 그 러시아가 들어오죠. 2024년 이제 여기 철수를 요청했죠. 3월에. 바로 다음 달에 러시아 국방고문단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말리, 부르키나파소 이제 뒤에 다룰 건데 이게 사헬 3국이에요.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이렇게 셋이서 해서 사헬 3국인데 군사협력 연대를 강화, 무기지원 군사 훈련 정보협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 Stat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딱 봐도 이제 서방이 만든 국가다, 그죠? 이제 얘들이 초기에 이제 니제르한테 이제 무력 개입으로 이제 위협을 해. 왜 빠져나갔냐고. 당연히 서방의 압력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니제르 국민들이 격렬한 반발을 했다.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했겠죠. 사헬 3국이 더욱더 결속을 했다. 그래서 2024년 말리 부르키나파소와 함께 탈퇴를 했다. 여기를 탈퇴를 하고 사헬 연합을 결성을 했다. 그러면서 사회 문화적으로도 이제 국가 내부에서도 이제 전환을 합니다. 프랑스어 중심 교육이었는데 이거를 수정을 한대요. 이제 하지 마라. 친프랑스 비영리 단체랑 매체랑 퇴출시켜버리고 러시아 국기를 이제 좀 더 이렇게 완전 좀 우대를 하죠. 국가 정체성 재건운동 확산 중. 그 니제르의 상황이었고요. 자, 빠르게. 자, 부르키나파소 여기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를 보겠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이제 국가 배경부터 보면 원래는 이제 쌍볼트라는 이름의 이제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근데 1984년 혁명가 토마 쌍카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부르키나파소로 바꿨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 부르키나 우리는 떳떳한 인간, 파소 조국의 아들들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외치다가 프랑스 지원 세력에게 암살당합니다. 자,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014년 이후 총 4번의 쿠데타가 이제 반복이 됐어요. 2022년에 전환을 맞이합니다. 2022년 9월 34세 군 장교 이제 젊죠. 이브라힘 트라오레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트라오레 아마 이 사람 이번에 러시아 전승절에도 참가할 겁니다. 푸틴 그쪽에 하는 거 이제 정권을 장악했다. 이 사람이 그의 첫 발표가 뭐냐면 프랑스는 이 나라에서 나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젊은 층 중심으로 이제 열광적으로 이제 지지를 받고 있고요. 트라오레는 군복을 입은 채 우리는 아프리카의 노예가 아니다. 우린 노예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제 프랑스를 철수시키고 서방 추방을 선언합니다. 2023년 초 프랑스 대사를 추방해버리고 프랑스군 여기도 이제 철수를 완료합니다. 이제 국영방송 교육 언론에서 프랑스어, 프랑스 문화를 이제 축소를 하라고 조치를 하고 프랑스는 이제 그 부르키나파소 보고 극단주의 확산 위험을 언급을 하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니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미 국민들이 이제 프랑스 싫어하죠. 서방을 다 추방하는 거예요. 이게 민족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협력을 하는데 뭐 비슷합니다. 이제 뭐 무기 도입, 군사훈련, 테러 진압 협력 뭐 진행 중이고 우리에게 독립이 중요하다. 사헬 연대의 중심국가 뭐 똑같습니다. 아까 반복되는 거죠. 니제르, 말리, 부르키나파소 해서 사헬 국가 연합 결성. 그다음에 뭐 상호 군사 방어 조약, 탈서방, 뭐 프랑스 주도 G5 사회 구조 완전 무력화. 여기서 탈퇴 똑같습니다. 경제, 교육, 사회 변화 똑같죠? 뭐 프랑스계 비영리 단체 교육기관 폐쇄 이런 거 축소. 그러면서 이제 중국, 러시아 교육 인프라 협약 시도.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빈곤율은 높지만 민심은 정권의 기대를 품고 있음. 자, 다음 국가. 자, 말리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말리. 아까 사헬 3국 중에 또 하나다, 그죠? 자, 1차 쿠데타 2020년 8월 원래는 이제 이브라힘 부바카르 케이타라고 이제 앞대가리만 따서 IBK라고 부르는데 구금을 했어요. 이 사람을 구금을 하고 군부가 집권했어. 그 다음에 21년 5월에 이제 아시미 고이타라는 중령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실질적 최고 권력자입니다. 근데 자, 보자. 쿠데타를 왜 했냐면은 대테레전에 실패했대요. 2013년부터 프랑스군은 바르칸 작전이라고 해서 바르칸 작전이라고 해서 말리 안에 IS, 뭐 알카에다 계열 무장 세력이 있었는데 프랑스가 이제 군이 들어와가지고 반테러 전쟁을 했나봐요. 근데 하면서 민간인 피해, 테러 확산, 치안이 붕괴됐어. 오히려 민심은 프랑스 군이 상황을
악화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여기면서 정권을 부패한 정권, 그리고 서방의 비호를 이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IBK 정부는 프랑스 IMF 지원금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패를 했고, 부패가 이제 상승했고, 이제 젊은 층들이 이래요. 우리는 전쟁터에 있는데, 고위층은 이제 부패, 안보쇼, 주권 회복, 안보쇼를 하고 있다.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새끼들은, 요 서방이 주는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안보쇼를 하고 있다. 사실 이 IS, 알카에다도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서방이 뿌리는 겁니다. 이게 글로벌리스트의 수법이에요. 얘네들을 지원을 해주면서 이 나라에 들어가라 그래. 그러면 얘네들이 테러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또 군대를 보내요. 그거를 핑계로 삼아서. 그런 식으로 그 나라를 이제 막 영향을 막 미치는 겁니다. 수법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안보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권 회복 명분의 쿠데타를 합니다. 이게 고이타고요. 고이타, 아시미 고이타 중령. 그래서 말리는 더 이상 꼭두각시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나라도 프랑스,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합니다. 2022년 프랑스군 전면 철수 발표. 그래서 프랑스와의 군사협정 파기 선언, 말리 정부. 그 다음에 프랑스 바르칸 작전 종료 및 말리 철수하죠. 이제 말리는 서방 기구의 외세 개입 불가를 선언합니다. 미국도 아프리콤이라고 미군 아프리카 사령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부 협력 유지 중이었으나 쿠데타 이후 원조 중단 및 군사 훈련 대부분 중단. 그러니까 미국은 군사 정부 이제 고이타 정부를 이제 인정 못하겠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자기 말 안 듣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자, 러시아와 밀착. 이때 와그너가 아직 있을 때 와그너 그룹이 이 와그너 그룹을 초청을 해서 이제 약 1000명 정도가 이제 주둔을 했나 봐요. 와그너 해체됐죠. 러우전 할 때. 근데 이제 이후에는 이제 러시아 정부와 직접 군사협정을 체결했다. 자, 국내 정책과 대외 연계. 이제 2023년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을 했대요.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고 군부 입법 영향력 유지. 언론을 통제를 해가지고 서방 언론 탄압. 국가보안 위반 시 언론 폐쇄 가능. 이게 부럽죠. 이거는 한국에 본받아야 돼요. 이런 거는. 자, 삼국연 이건 많이 했고, 이게 앞에서 계속 했는 거고. 이제 뭐 여기 뭐 서방은 이런 걸로 이제 경제 제재 뭐 했는데 효과는 미미했다. 이런 겁니다. 자, 다음 국가. 자, 차드는 여기 있습니다. 차드. 다음 국가는 차드입니다. 이제 사해상국은 아닌데 차드도 영향을 받았어요. 사해상국과 옆에 있는데 사해상국들이 이제 독립을 해버리니까 차드도 영향을 받아요. 자, 차드는 리비아, 수단, 니제르 등과 접경한 전략적 내륙국이고 석유, 금, 우라늄 매장 있고 1800몇 명 정도 인구가 있고 다민족 다원어 국가입니다. 그래서 쿠데타 여기도 많이 일어나는데 2021년에 이드리스 데비 대통령이 사망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30년 이상 장기 집권했는 사람인데 반군을 진압하던 중에 이제 전선에서 전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후계자로 이제 아들이 마하마트 이드리스 데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후계자로 이제 그냥 정권을 잡았는데 프랑스가 묵인을 했답니다. 아마 프랑스가 묵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어긋나는 짓을 왜 묵인을 하냐. 프랑스가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관계는 오랜 동맹관계. 아까 이제 사해상국이랑 이제 좀 다르죠. 동맹관계입니다.
프랑스는 차드를 사헬 지역 군사 작전의 본거지로 활용. 아까 말리에서 있었던 그 바르칸 작전 있었죠? 거기에 주요 병창 기지가 차드의 수도 은자메나에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프랑스랑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이랑 2023년에는 여기서도 이제 프랑스에 대한 민심이 악화되는 거예요. 아까 앞에 사해 3국이 이제 독립을 하니까. 차드에서도 프랑스군 철수 요구 시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사해 3국에서는 철수했지만 차드는 남아 있어요. 아직. 그래서 2024년 마하마트 정부는 아직까지 이제 프랑스와 협력 유지, 내부적으로는 탈피하는 움직임이 이제 있다. 아직은 묶여 있어요. 차드는.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 아프리콘과의 협력은 지소. 이제 그렇지만 미국은 군사정부 정당성 인정에 소극적. 민주주의 회복하라 그러죠. 이게 이제 더 말 잘 듣는 꼬봉을 안 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자, 러시아의 관계 확대. 러시아 이제 또 파견 시도하죠. 접촉 강화를 했는데, 강화를 하려고 하는데 뭘 자꾸 했다는 거 말은 안 뜨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글로벌리스트의 영향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반프랑스 민심과 대내외 기류, 이제 차드 시민사회, 이제 프랑스의 오랜 개입에 대한 피로감 누적. 우리도 니제르처럼이라는 여론이 이제 상승했다. 지금까지 이제 최근 시위는 친프랑스 정책에 대한 항의,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자, 세네갈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세네갈도 이제 프랑스랑 좀 관련이 많은데, 서아프리카에 있어요. 얘네들은. 수도는 다카르고 프랑스군 주둔지가 있답니다. 프랑스의 식민지인데 1960년에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독립은 했지만 오랫동안 서방, 특히 프랑스의 신뢰 동맹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정치 구조가 좀 변했는데 2024년 대통령 선거 때 대격변이 일어났대요. 야권 지도자 바실로 디우프 파에가 당선이 됩니다. 주요 공약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 프랑스 중심 외교 탈피, 그리고 세네갈 프랑스에서 이거 아프리카 보고 자기네도 돈 쓰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거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다룰 건데,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제 프랑스 돈 쓰는 거 있습니다. 화폐를. 어쨌든 이거를 폐기한답니다. 통화 주권을 회복한다. 프랑스군 철수 검토. 이제 여기도 이제 바람이 부는 거죠. 세네갈도 이제 앞에 이제 사헬 3국이 이제 독립을 하니까. 세네갈도 아까 여기 없네. 하여튼 서아프리카 그 공동체 거기 소속이거든요. 네, 이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 CFA 프랑과 경제주권 문제. 여기 나오네요. 서아프리카 14국에 사용하는 통화 프랑스가 실질적 통화 주권이 없다. 프랑스 중앙은행이 예치금을 의무적으로 예치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새 정부는 이거는 식민잔재고 서아프리카 공동통화 또는 독자통화를 이제 논의를 제기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불안 요소지만 장기적으로는 브릭스와 통화 연계 가능성도 있다. 자, 당연히 프랑스와 관계가 악화되겠죠. 그래서 프랑스 주둔군 문제, 민심은 프랑스 떠나라. 그러면서 문화적 독립 움직임, 학교 교과 과정 개편, 불어 중심 교육을 토착어와 영어 병행 확대.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과 외교 균형. 아직은 균형입니다. 프랑스는 쫓아내는데, 근데 미국은 이제 손을 내밀죠. 그 좀 중요하니까 지리적으로. 근데 세네갈은 소극적이다. 중국 인프라 투자 지속. 중국 제철도.
근데 이제 중국이 좀 많이 들어왔다 그죠? 브릭스와 연결 가능성. 에티오피아의 브릭스 가입 이후 정치권 내부에서는 가입 논의가 현실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프랑스계 시스템에서 독립, 광물 에너지 자원 수출을 위안화 루블 결제로 다변화라고 시도를 하고 있다. 자, 이집트는 다 아시죠? 여기 있습니다.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는 뭐 당연히 요충지죠. 다 아시다시피 수에즈 운하가 있고 인구가 1억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랍연맹 본부 소재국, 아랍권의 상징적 리더. 자, 이런 LCC 대통령이 있고 군부 기반에 미국과의 전통적 관계. 이제 예전에 이집트는 글로벌리스트한테 한번 발렸습니다. 무바라크 사람이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지금 친미 국가였는데 가 돼버렸는데 자, 매년 뭐 경제 원조를 이제 수령을 하고 있어요. 군대도. 그래서 미국 군대입니다. 미국 무기의 이제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 체결한 첫 아랍국. 자, 중동 안정 정책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근데 이제 이집트에서도 중국과의 관계 확대, 이제 러시아와의 협력이 이제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1대1로의 핵심 파트너국. 지금 여기 중동 안정 정책에서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에서 아랍연맹, 아랍권의 상징적 리더, 친미 국가가 1대1로의 핵심 파트너국. 그리고 브릭스 정식 가입. 이러는 거예요. 자, 1대1로 핵심 파트너국. 그래서 뭐 통신 인프라 철도 한 번 더 이제 막 이렇게 인프라 이제 또 지원받죠. 화웨이 중국 건설은행 등 진출 활발. 무역량도 활발. 러시아 엘다바 원자력 발전소 러시아가 이제 건설하고 있대요. 그다음에 무기도 이제 러시아제 무기 도입. 그다음에 2022년 러우전 이후 이제 러시아와 식량 계약 확대. 브릭스를 이제 2024년 1월에 가입을 합니다. 에티오피아, 사우디도 이제 가입을 했네요. 아랍에미리트, 이란과 등과 함께 브릭스 정식 가입. 스위프트 대체 결제 시스템 참여 타진 중. 이거는 글로벌리스트로부터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가 이제 일단은 친미 정권이긴 한데 이제 거의 뭐 막 독립을 꾀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IMF 경제 위기 IMF 딜레마. 근데 이집트는 이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당연히 공격을 받겠죠. 물가 폭등, 통화 가치 폭락, 외채 급증. 자, IMF 구조조정 이게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랑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요약을 하면은 제가 한번 추려봤는데요. 앞서 말했던 6개 국가와 글로벌리스트 영향력, 반글로벌리스트 영향력, 지금 민심이나 정치권의 독립의지, 그 다음에 아프리카 내에서 이제 중요도, 반중 정서는 또 어떻냐, 브릭스에 대해서 어떻냐, 이제 추려봤어요. 이게 수치는 절대적인 게 아니고 그냥 대충 참고만 하시라고 매겨본 거고요.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말리 이제 사해 3국은 이제 거의 이제 글로벌리스트로부터 독립을 많이 했다. 그 다음에 독립의지가 매우 충만하다. 중요도도 있고요. 반중 정서는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브릭스 여기는 아직 가입 안 했지만 이제 추진 중이고, 차드도 이제 옆에서 바로 막 그러니까 올라왔죠? 올라왔어요. 그 브릭스를 가입해 버렸습니다. 세네갈도 이제 좀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추진 중이고,
이집트는 아직 글로벌 리스트가 더 센데 중요도는 엄청 중요한데 브릭스를 가입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아프리카는 탈미국, 탈서방, 탈글로벌 리스트가 이제 좀 적극적인 그런 곳이고요. 국제 정세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자, 세계는 지금 독립전쟁 중, 글로벌리스트랑 이제 민족주의, 아프리카 1편. 네,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